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분의 내용이 조금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이분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14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약 7,6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은행 2,660, 또 다른 은행 1,500, 또 다른 은행 1,090만 원. 여기까지는 은행 세 건만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이유가 좀 문제네요. 카드론으로 1,480, 또 다른 카드론에 520, 그리고 저축은행에 2,440,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980. 그런데 현금 서비스가 3건에 540만 원. 현금 서비스가 3건에 540이라면 이건 뻔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신용은 좋을 수가 없어요. 신용을 확인해 보니까 나이스 점수 698점, KCB 점수 595점.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자, 이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뭔가요? 바로 저금리 대안대출입니다. 대안대출. 이분께서 이용 중인 내용을 보면 은행 세 건이야 그렇다 치지만 카드론,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 얘네들 보면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저금리 대안대출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한테. 왜 안 되느냐? 은행 대출 내용을 볼게요. 은행이 얼마입니까? 이게 은행이 어디 보자. 5,250만 원. 은행에만. 이분 연봉이 7,600이에요. 7,600만 원. 자, 저금리 대안대출이 뭐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전액 다 상환을 해가지고 신용점수를 올려서 은행에서부터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 지출을 줄이자.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7,600이에요. 비록 기업은 직구는 좋아요. 공기업이라서.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봐버리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 금액보다 적어버리면 생각했던 계획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나오는 대출 비율상 봤을 때 가장 적게는 보통 약 80%. 80%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못 나와도 6천만 원 이상은 나온다 이거죠. 그럼 최대 가능 금액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 직군이 좋으시니까 은행 두 군데에서도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1억까지도 가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1억까지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대출 금액은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왜? 1억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서 1억으로 채무자한테 내 설명을 다 해. 그럼 채무자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바로 1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한 달 이자가 얼마 나가고, 그럼 한 달에 나올 금액이 얼마고, 그럼 그 여유자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놔. 근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원래 6천만 원밖에 안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 채무자 입장에서 4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이자 지출이라든가 월 납입 금액이라든가 여유자금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금리 대안대출을 상담하는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말은 6천만 원, 적게는 6천만 원 나오지만 1억 나올 수 있어요 하면서 대부분 1억을 가지고 플랜을 짜더래요. 그래 놓고 만약에 6천만 원 딱 나오면 그래서 저희가 못 나오면 6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거짓말은 안 했어. 그 말은 맞아. 근데 이것 가지고만 계속 플랜을 짜보니까 채무자는 어떻게 생각했어? 당연히 1억 가지고 1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은행에 지금 채무가 5,250 있는데 못해도 6천 이상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6천만 원 나와버리면 고객님은 꼴랑 어찌 보면 750만 원 더 1금융권으로 대안하자고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꼴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나머지 얘네들은 다시 또 이 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저금리 대안대출은 맞지 않고, 다만 제가 봤을 때 총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이게 지금 얼마죠? 5,960만 원. 그러면 이 둘 합치면 1억 1,2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7,600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채무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채무 통합. 채무 통합이 뭐예요? 바로 있는 이 금융권에 있는 얘네들만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거죠. 그러면 월 납입 금액을 줄이니까 그나마 부담은 덜하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분께서 이렇게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 이 점수로는 채무통합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신용점수를 올려야 돼.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신용점수가 안 올라가. 왜? 현금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니 매달 3건이잖아요. 매달 3건이라는 신규 대출이 발생해. 신규 대출이 3건이나 한 달에. 그러면 신용점수가 여기서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올라가지는 못한다고요, 절대로.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찌됐든 얘를 상환을 해야 돼요. 뭐 더 많이 상환하면 더 좋겠지만 분명히 이것조차도 힘들겠죠. 540만 원. 얘를 상환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 이걸 통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현금 서비스를 고객님께서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상환하는 방법은 고객님이 찾으셔야 돼요. 저희가 대출로는 도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께서는 그러면 답답한 거죠. 뭐 이거 상환할 여력도 없지만 나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 좀 묶어버리고 싶은데 적게는 6천만 원 나오지만 많게는 1억도 나온다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채무자가 하시는 얘기가, 그럼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데 알아보는 건 괜찮아요. 저희만 뭐 이 저금리 대안대출 취급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를 알아보세요. 다만 이건 꼭 명심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해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적게는 6천만 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많게 1억까지 나와버리면 1억 나와버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보수적으로 봐서 6천만 원 나온 얘기로 플랜을 짜주는지, 이 최고 가능성이 있는 금액 1억 가지고 플랜을 짜주는지, 이걸 명심해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쪽 상담사가 1억 가지고 플랜을 짜주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천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상담사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전화 왔어. 저한테 그 채무자분이, 와, 상담자님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네요. 거기서도 하는 말이 뭐 최소 6천 이상 나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 1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1억 가지고 플랜을 계속 짜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6천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 5,250인데 6천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금융권으로 가야죠 하면서 얼버무려 버린대요. 제가 이 일을 말씀드렸듯이 2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딱 보면 뭐 이분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다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사들이 어떻게 얘기할 거다라는 걸 대략 제가 짐작을 해요.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담사들이 또 저하고 같이 일을 했고 저를 거쳐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떤 말이 나올지 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상담은 대단하신 것 같다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채무 통합을 하기로 하고 이 금액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한번 알아보고 상환하게 되면 3개월 뒤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상담을 끝냈어요. 자, 오늘은 이 저금리 대안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금리 다중채무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금리로 대안해서 이자 지출도 줄이고 월 납입 금액도 줄여야죠. 그런데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이 저금리 대출, 이 은행권 대출은 과연 내 소득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금리 대안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이자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